27일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해 27일까지 유지하기로 하고 추석 연휴 성묘시설도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장 지역 해안가가 태풍의 영향으로 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22일로 예정된 2차 재난지역 선포를 앞두고 기장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초강력 복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부산의 미래유산으로도 선정된 보수동 책방골목에 재건축 바람이 시작됐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재산권을 주장할 경우 대안이 없어 부산의 명물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면 부산 지역 해상도량이 전면 통제됩니다. 부산시는 통제 기준 풍속이 초속 25m인 광안대교 하판에 대해 기준을 초속 20m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20일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일주일 더 연장됐습니다. 부산은 일일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추석 연휴 기간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영락, 추모공원 운영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일주일 더 연장됩니다. 이로써 한 차례 연장됐던 거리두기 2단계는 27일까지 유지됩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13%로 전주 비해 상승한 데다 추석 연휴로 인한 재확산 우려 탓입니다. 감염 추세는 다소 안정적이나 5월과 8월 두 차례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친 점과 전국적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2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유지되지만 300인 이상 대형 학원 집합 금지 조치는 17일 오후 3시부터 해제돼 집합 제한으로 변경되고 종교계의 집합 제한 조치는 유지됩니다. 비대면 예배 혹은 50인 미만 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은 추석 연휴. 부산시는 매년 36만 명의 추모객이 모이는 영락 추모공원의 성묘시설은 연휴 기간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를 제외한 연휴 전후 11일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온라인 공간 추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연휴 기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가대로와 광안대로의 통행료는 유료로 전환하고 이 기간 걷어지는 통행료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조치도 강화됩니다. 연휴 기간에도 시와 보건소, 민간 의료기관의 방역과 의료 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고 주요 관광지 350곳에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합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모두 휴관합니다. 한편 17일 오후 5시 기준 해외 입국 1명, 지역 감염 1명 등 2명이 신규로 확진됐습니다. 부산 지역 확진자 수는 총 363명, 현재 2,724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정부가 제9호 10호 태풍의 피해로 강원도 삼척시와 양양군, 경북 영덕과 울진, 울릉군 모두 5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현재 기장군에서는 정부의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규석 기장군수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전 다 넘어오고 파도가 여기 이 배트로부터 이게 하나도 없어서 바다가 됐고 여기가 다 파도가 막 저기 2층까지 여기까지 올라가고 때리더라고. 물이 그래 많이 그래서 막 파도가 셌어 이번에는. 겁은 나죠 이제 설마 하면서 좀. 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 10호 태풍 하이성까지 잇따라 직격탄을 맞은 기장군 해안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로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부서지고 무너져 내려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철골 구조물도 마치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해안가 일대 횟집과 상가 일대는 이번 피해로 마비됐습니다. 기장군이 집계한 피해 현황은 공공시설물 80억, 사유재산 30억 원에 달합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한 이유입니다. 오 군수는 이번 피해에 정부 지원에 초강력 복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장읍 해안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호소문을 국무조정실장님께 직접 전해드렸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을 중앙정부에서 이제 마련하고 아낌없는 또 재원을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기장군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전체 총 피해액 42억 원 이상, 기장읍 해안가 피해 금액 10억 5천만 원 이상을 동시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기장읍 해안가 일대는 행안부 주관으로 중앙재난 합동 피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는데 기장군의 이러한 간절한 바람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보수동 책방 골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헌책방 골목입니다. 지난해에는 부산시가 보수동 책방 골목을 부산 미래유산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헌책방들이 내몰리는 상황은 가속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안수민 기자입니다. 보수동 책방 골목 초입. 문 닫은 책방들이 눈에 띕니다. 열려있는 책방들도 장사보다는 책을 싸느라 분주합니다. 헌책들이 가득했던 공간도 텅 비었습니다. 8개 책방이 입점한 건물의 재건축이 결정되면서 가게를 비우고 있는 겁니다. 8개 가게 중 살아남은 곳은 2곳뿐. 그래도 다행히 여기 옮겨올 때가 있어가지고 천만다행으로 살아남지 안 갔으면 진짜 길가에 책 갖고 길가에 나앉을 뻔했어요. 앞으로가 이제 큰일이지. 혹시나 또 이쪽도 또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보수동 책방 골목 대다수 책방은 임대 점포입니다. 건물주의 결정에 따라 재개발로 책방이 내몰리는 상황은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주들의 고령화도 심각한데 세대 교체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상인들은 책방 골목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 지역에 몇 군데만 딱 그냥 건물 팔아서 다시 재개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게 굉장히 염려스럽고 걱정되고 있죠. 책방 골목의 점포 수는 한때 100여 곳에서 올해 초 40여 곳, 현재는 30여 곳까지 해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변화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안타깝습니다. 점점 없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슬프고요. 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리의 풍경들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깊이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책방 골목을 보존하기 위한 행정 차원의 지원 노력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보수동 책방 골목을 부산 미래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책방 골목의 역사성과 보존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지자체에서도 지난 10여 년간 보수동 책방 골목 보존을 위해 50여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앞으로도 그 사유재산 소유주, 특히 건물 소유주들이 내 사유재산을 내가 활용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명문, 부산의 미래유산이 빈 껍데기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17일 기장군의회 제251회 임시회가 개최돼 지역 현안을 담은 주요 결의안이 발표됐습니다. 황운철 의원은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을, 박우식 의원은 도시철도 기장선과 정관선 유치 특별히 구성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김종률 의원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 내 방사선 의과대학 유치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기장국민을 대표하는 기장군의회는 원전 관련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충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원전 안전 점검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안전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 불안감 해소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원전 사고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역 원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노도의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기장노도회는 광역 도시권 교통연계 인프라 형성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 및 교통복지 향상과 경제성 회복을 도모하고 기장군 최대 수건 사업으로 랜드마크가 될 도시철도 기장선 정관선 유치 활동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노도회 도시철도 기장선 정관선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기장군 의회는 우리 군이 1977년 고리 1호기 최초 건설, 최초 원전 수명 연장, 나아가 최초 원전 폐쇄가 이루어질 지역이고 포스트 원전에 대한 지역민의 간절한 영혼을 담아 동남권 방사선 어과학 3단 내에 방사선 어과대학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완월동은 부산에 남아있는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이 오명을 벗기 위한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는 못했는데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다시 한번 완월동의 변신을 추진합니다. 장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월동은 일본인 매춘업자들에 의해 형성된 100년이 넘은 부산 최초의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인식 개선과 법 개정으로 쇠퇴했지만 지금까지도 일부 업소가 남아있는 부산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이기도 합니다. 부산시와 서구청,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은 완월동의 변신을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87개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6개 작품이 최종 선정됐고 이 중 둥둥 플랫폼, 새로운 빛으로 밝히다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외부와 단절된 마을에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숙소와 카페, 식당 등을 조성하고 완월동의 아픈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역사관을 설치합니다. 성매매 업소 건물에는 작가들이 입주해 통유리 1층을 전시실로, 나머지 층은 작업실과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인근에는 소품 가게를 만들어 작품을 판매한다는 구상입니다. 기존 주민을 위해선 휴식 공간을 비롯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 주민 커뮤니티는 물론 불법 성매매 감시,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됩니다. 완월동의 변화에는 이번 공모와 함께 시민들의 활동이 더해집니다. 완월동 시민참여단은 오는 28일까지 현장 방문과 스튜디오 수업, 팀별 토론을 통해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된 작품의 아이디어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수차례 이어진 노력에도 개선되지 못한 완월동. 시민들이 직접 나선 이번 노력이 완월동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앞으로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면 부산 지역 해상 교량이 전면 통제됩니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을 보면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일 때 해상 교량을 전면 통제하고 복층형일 경우 상부는 초속 20m 이상을 통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금까지 광안대교 상파는 초속 20m를 기준으로 하파는 초속 25m를 기준으로 교통을 통제해왔지만 최근 컨테이너와 탑차의 전도 등 피해 사례를 볼 때 관련 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통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